안녕하십니까, 무지마토입니다. 오늘은 R1300 RT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간단하게 기능 설명 조금 하고 간단 시승기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통 우리가 메인 스위치가 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눌러주고 그러면 전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얘는 기아 클러치가 없습니다. 오토 모델이라. 그래서 시동을 걸 때는 스쿠터처럼 항상 브레이크를, 앞브레이크를 잡고 그리고 시동을 걸면 걸립니다. 그리고 모드는 로드, 다이나믹 프로, 레인 이렇게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며칠 타봤는데 와, 오디오가 제가 아마 한 2달 전에 K1600을 신차를 내렸잖아요. K1600하고 비교를 해도 오디오가 정말 끝장납니다. 이거 뭐 오디오 프로라는 옵션을 넣고 나온 거라고 하는데 정말 오디오 성능이 한 150km에서도 뚜렷하게 들려요. 그래서 오디오에 정말 만족을 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핸드폰을 넣을 수 있게 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넣어보니까 제가 13 프로맥스거든요, 아이폰. 얘를 이쪽으로 걸고 자, 이런 식으로 넣고 끄트머리를 해주면, 이거 케이스가 좀 큰 편이에요. 픽 디자인 케이스라서 케이스가 큰 편인데도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핸드폰이 이게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충전 이쪽에 있어요. 충전을 하다가 핸드폰에 열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열이 많이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이 밑에서 팬이 돌아가요. 좀 식혀준다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요게 좀 생소한 게 있는데, 이 크루즈 컨트롤 앞에 요 버튼이 뭐냐, 요거는 즐겨찾기는 요 밑에 버튼 4개 있는 게 즐겨찾기고요. 그리고 요 버튼은 우리가 요거를 누르게 되면 요렇게 다기능 토글 버튼이라고, 뭐 통상적으로 여기 보면 요 버튼 있잖아요. 요거 지금은 윈드실드로 해놨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 윈드실드가 이렇게 움직이죠,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기능 버튼을 눌러서 얘를 만약에 이제 바꾸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히터다, 그 히터로 오케이를 해 놓으면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요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히터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글쎄 스피드 다이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좀 뭐라 그러고. 아무튼 요거를 딱 눌러 놓고 그래서 대부분 윈드실드로 해놓고 다니실 것 같아요. 윈드실드로 이렇게 해놓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야지 편하게 이제 요 버튼으로 윈드실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버튼이 있어요. 우리 근데 보통 보면은 후진이나 아니면 안개등 버튼인데, 얘는 오토 매뉴얼. 그러니까 요거를 누를 때마다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아를 1단을 지금 시동 안 가갖고 1단이 안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르면서 매뉴얼 모드에서는 아무리 엑셀을 당긴다고 해도 자동으로 기아 변속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요 발에 있는 요거를 올려줘야 돼요. 올리고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기아 변속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 이렇게 살짝 수동으로 손으로 올리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게 바람을 막아준다고 하는데 예전 1250에 비해서 생각보다 엔진에 열이 좀 있어요. 얘는 뭐 1300cc로 올라가면서 뭐 순행으로 올 순행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125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공순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열이 올라오는 것까지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시승하는 내내 허벅지 쪽에 열이 살짝 올라오길래 심한 정도는 아니고 열이 좀 올라오길래 얘를 한번 그냥 올려봤어요. 올렸는데 의외로 바람도 안 들어오지만 열기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걸 좀 느꼈고 그리고 이제 가방을 보시면 사이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컴팩트하게 그냥 이 상황에서는 아주 컴팩트하죠. 근데 얘를 당겨서 이렇게 안으로 넣었다 뺐다가 돼요. 이게 최대로 넣은 거 되게 얇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빼면 생각보다 뭐 다른 분들 유튜브 영상을 보시더라도 풀페이스 하나가 들어갈 정도더라고요. 사이드박스에 풀페이스가 하나가 들어갈 정도. 엄청 큰 거죠 사실. 그리고 유럽형 시거잭이 요 끝에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그 USB 충전기 같은 거를 꽂아 갖고 간단하게 뭐 충전할 게 있으면은 충전해도 되겠죠. 그리고 탑박스. 탑박스가 정말 큽니다. 제가 지금 헬멧을 하나를 넣고도 옆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풀페이스 헬멧 2개가 들어가고 요쪽 위에 보면 LED가 또 들어와요. LED 들어오고 요쪽에 또 C타입 충전기가 있고 가방은 기가 막힙니다. 자, 간단하게 뭐 기능 설명은 이 정도만 해도 원체 뭐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시승을 해보고 느낀 점 그거를 한번 시승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스트 드라이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이 으쌰. 자, 출발. 브레이크를 잡고 기아를 넣어 주셔야 돼요. 네, 일단을 집어넣고 처음에는 매뉴얼인데 오토로 바꿔주고, 자, 살며시. 야, 이거 말이 필요가 없네. 정말 초호화 스쿠터. 약간 악셀을 당겨다가 살짝 놓으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듯이 걸립니다. 일단은 한번 나가 볼게요. 이렇게 천천히 갈 때는 전혀 기아 변속 느낌이 소리로는 척컥 소리가 나기는 해요. 근데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진동은 거진 없습니다.
살짝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 며칠 타봤는데 예전에 이 전세대 1250에 비해서 확실히 출력도 많이 올라갔고 힘은 뭐 넉넉하죠. 아주 말이 필요 없죠. 근데 사실 금액대가 너무 좀 비싼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사실 금액을 뭐 소비자가 정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 금액이 비싸기는 한데 스쿠터 한 대, 뭐 예를 들어서 또 투어러 한 대, 여러 대를 갖고 있을 바에는 제 생각이지만 이거 한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어러도 되고 스쿠터의 편리함도 있고 거기다가 오디오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다재다능하게, 그리고 덩치나 빵도 생각보다 크고 대신에 엄청 민첩해요. 경찰들 사이카가 왜 이걸로 했는지 알 정도로 딱 타보시면 생각보다 상당히 민첩합니다. 되게 핸들이 좀 이렇게 몸쪽으로 많이 와 있어갖고 제거 1250 RS에 비하면 걔는 앞으로 좀 이렇게 숙여지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정자세, 허리 딱 펴지고, 그래서 타기가 되게 편하죠. 그리고 K1600B하고 비교를 하면 느낌이 좀 틀리긴 해요. 그게 어떤 부분이 틀리냐면 아무래도 6기통의 그 느낌하고 얘는 사실 2기통이잖아요. 2기통이다 보니까 조금 묵직한 맛이 덜해요. 당연히 이제 무게도 무게지만, 그래서 사실 K1600하고 같은 투어로다 뭐 겹친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K1600도 타보고 얘도 타보고 했을 때 사실상 장르가 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뭐 투어로는 똑같을 수 있죠. 근데 얘는 K1600보다 좀 가벼워서 민첩성이 엄청 좋고, 반면 K1600은 묵직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좋고, 오히려 RS하고 비교를 하면 RS보다 오토라서 편하고, 당연히 CC가 올라가서 마력도 올라가서 출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월등히 앞서고,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쭉 당겨 보면 확실히 치고 나가는 게 틀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재밌고, 요거 한 대로 애지간한 거는 다 할 수 있다. 대부분 바이크 매니아들 보시면 대부분 한 대로 만족을 못 하시잖아요. 뭐 당연히 출퇴근은 스쿠터로 그렇게 오토로 편한 거 이런 거 하고 싶으시고, 차 막힐 때는 정말 클러치 있는 거는 와, 그거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왼손이 무지하게 아프죠. 그래서 차 막히면 정말 나가기 싫죠. 그쪽으로는. 배기음이 잘 담길까 모르겠네. 아무튼 얘는 거진 차하고 느낌이 많이 비슷해요. 차하고. 사실 바이크 시승기 이런 거를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어색하고 좀 두서없이 말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많이 이해 좀 해주시고 앞으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반복하다 보면 좀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후측 변경고등
얘는 뒤에 후측방 양쪽으로 경고등이 들어오고요, 차가 있을 때.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어댑티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저렇게 차가 서행을 하고 할 때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 값을 눌러주면 뭐 아무것도 안 잡고도 지가 알아서 기아도 바꾸고 뭐 가속, 감속 다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편하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 김상기 차장이 얘기해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요번에 하니까 신기하네요. 예를 들어 크루즈 컨트롤로 이렇게 세팅해서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로 해도 풀리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뭐 발브레이크 아니면 핸드브레이크 잡아도 풀리고, 또 요 악셀 그립을 앞으로 밀면은 꺼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해보니까 꺼져요. 되게 부드럽게 꺼져요. 울컥거림 없이 그냥 꺼져요. 이렇게 쭉 당기면 오 좋아요. 그렇게 꺼지네요. 그걸 한번 좀 테스트 해봤고, 얘는 그냥 룰루랄라 그냥 뭐 내가 당기고 싶을 때 당길 수 있고, 그리고 천천히 가는 게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타보면 어차피 시의 사용 영역에서, 그러니까 200km 미만이겠죠. 200km 이상은 사실상 레플리카 말고는 200km 이상 내면서 편하다? 잘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또 그만큼 뭐 많이 위험하다 보니 어느 정도 안전을 생각한다면 쭉쭉 당기는 레플리카도 참 재밌고 좋은 바이크지만, 얘처럼 그러니까 여유롭게 그냥 바람 쐬면서 이런 식으로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는 그런 투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승차감 편하고, 뭐 딱히 뭐 할 게 없으니, 너무 편하다 보니까 좀 밋밋해서 좀 재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그 느낌은 정말 스쿠터 느낌이긴 한데, 이 포지션 자체가 이렇게 스쿠터 같은 포워드 바로 앞으로 쭉 뻗고 타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나름 그냥 기아만 누가 클러치를 옆에서 대신 잡아주는 느낌, 누가 클러치를 대신 조작을 해주고 나는 악셀만 당기는 느낌. 그리고 매뉴얼 모드를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아를 내가 변속을 안 하면, 뭐 보통 우리나라 자동차들 보면 엔진 보호한다고 이제 뭐 풀악셀 딱 당기거나 밟다 보면 기어가 자동으로 변속이 되잖아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기어가. 근데 얘는 뭐 아무리 당겨도 그 기어를 운전자가 바꿔주지 않으면 안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약간 스포츠성에 더 부합한다, 그런 부분이 저는 얘의 또 매력인 것 같고. 그래서 맨 좀 당기고 싶다 그러면, 아니면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뭐 코너라든가 그런 데서 내가 직접적으로 기아 변속을 막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매뉴얼로 놓고 기아를 바꾸면 되는데, 사실상 아무리 정말 매뉴얼이라고 해도 그 클러치 방식으로 하는 정말 우리 오리지널 수동, 그것만큼 디테일하게 기아가 변속이 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차로 따지면 D드라이브 놓고 가다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느낌인데, 그거보다는 좀 더, 아주 조금 더 빠르다. 그 타이밍을 제대로 딱딱딱딱 원하는 타이밍에 아주 민첩하게 내가 딱딱딱딱 넣을 수 있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우리 흔히 퀵시프트라고 하잖아요. 올렸다 내렸다.
근데 퀴시프트가 보통 사용을 하려면 악셀을 당길 때 올리고 그리고 내릴 때는 악셀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전혀 뭐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악셀을 당겼던 아니면 악셀을 안 당기던 똑같아요. 그냥 아무 때나 기아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그 뭐 자기 성능에 맞게끔만 기아를 딱 바꿔주면 아무 포지션에서나 기아가 그냥 올렸다 내렸다가 다 되면서 바뀌어요. 저도 사실 제가 만약에 K1600 100어를 사기 전에 이 녀석을 만약에 시승을 해봤다면 엄청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K1600을 뽑아놓고 얘를 어떻게 이렇게 시승할 기회가 있어서 시승을 처음에 했을 때 제가 딱 느끼는 게 뭐였냐면 와 이거 진짜 좋다. 아 그냥 이거 살 걸 그랬나? 이런 느낌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좀 타다 보니 사람이 좀 간사하잖아요. 좀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등치나 그 유기통의 배기음 이런 부분들 그런 데 있어서 또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배거 자체가 좀 더 편하잖아요. 만약에 GT였다면 1600 GT였다면 얘하고 많이 진짜 포지션 자체가 아마 똑같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래요. K1600은 K1600만의 매력이 있고 이 녀석은 이 녀석만의 매력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잘 만들어서 나온 차는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출퇴근할 때는 그냥 얘만 쓰고 얘만 타고 다니고 싶은 느낌. 살짝 한번 당겨볼게요. 진짜 나가는 거는 와 그냥 뭐 똑같아요. RS나 이렇게 쭉쭉 당기면은 순식간에 나와주는데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뭐 편하게 탈 수 있는. 사실 얘는 편하다는 말 말고는 딱히 수식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편하다. 편해서 좀 지루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 라이딩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얘는 참 다재다능한 그런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상당히 만족했어요. 만약에 뭐 제가 여유만 된다면 K160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뭐 첫 시승기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바이크 시승기는 한 번도 안 해봤고 또 장비 부분도 원래 보니까 대부분 이 턱에다가 캠을 연결하셔갖고 뭐 1인칭 시점으로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저는 희한하게 턱에 이 캠 다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각도도 맞추려면 좀 뭐 힘들고 아무튼 턱에 캠 다는 게 좀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요 인스타 360 S4로 애지간하면 요거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찍고자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영상 찍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장비 같은 거 다 챙겨갖고 나올 때 참 많이 힘들어요. 아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렁주렁 장비 챙기는 게 일이에요, 일 진짜. 그래서 어차피 영상 찍는 것도 취미고 바이크 타는 것도 취미지만 되도록이면 우선시 해야 될 건 제 생각에는 바이크 타는 게 좋아서 시작을 한 일이라 바이크 타는데 먼저 재미가 반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장비 챙기느라 뭐 이렇게
세팅하느라 이런 게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실증이 안 날 거라 뭐 편하게. 근데 만약에 뭐 영상 찍으려고 부담을 많이 갖고 하다 보면 이 바이크 타는 것도 귀찮아지고 이제 그러지 않을까. 뭐 푸념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취미생활 잘 즐기시고 저도 취미생활 잘 즐기고 짬짬이 영상 찍어서 뭐 좋은 정보 있고 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두서없는 시승기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